입주시키는 제가 어제 전화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신문에 쓰다 보니까 그냥 저가 뭔가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건데 근데 오늘 신문 보니까 재미있는 직업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혼자서 젊은 친구가 비디오 하나 들려주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걸 찍었대요. 인천시 남구에서. 근데 이게 하나 갖다 주면 3만원씩 준대요. 하나 찍으면. 근데 이 친구가 300건을 찍었대요. 그 300건 찍어 갖고서 900만원을 줘야 돼요. 900만원. 비디오 테이프 2개를 갖다 줘 갖고서 돈 내고 그랬는데 신문에 나왔어. 동아에 보니까. 저도 직업 바꿔야 되겠어. 그걸로. 그거 한 자리에서 계속 아마 택시운전수가 계속 버리는 거를 계속 찍어내니까 봐요. 그래서 3만원씩 해가지고서 9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비를 그냥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부터 5만원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 찍으면 5만원 주세요. 여러분들도 꼭 심심하시면 저하고 같이 공업도 좀 여러 개 뭐 학교 있으니까 아주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고장에서만 계속 찍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버리는 거 딱 찍어놓으면 꼼짝못 할 겁니다. 오늘 아주 그런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잘해. 근데 그런 게 많아지면 담배꽁초 죽어도 못 버리겠죠. 어디 칠지 모르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가면은 껌 뱉으면 큰일 나거든요. 담배 못 피워요. 거기는 모든 게 전부 다 벌금이에요. 벌금 못 내면은 뒤에다가 구역 벌금 꽂혀갖고 그 돈만큼 부여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니까 감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담배 피지 말라. 껌 뱉지 말라. 걸리고 뭐 경고시 그런 것들 좀 일부러 좀 어정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좀 심하지만은 그러려면 좀 길거리가 좀 엑스프레스하게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그냥 놀란 적이 있어요. 담배를 물고 가다가요. 이체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 끝까지가 뭔지 하나 없어. 길거리. 할 수 없이 담배 여러 그 중에서 털어갖고서 눌러갖고서 온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이렇게 많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었어요. 이 짭들이 따는 거라고요. 이 개념이 어떻게 되게 짭들이 따는 거예요. 쓰지 못하니까 평수로 따지기도 하고. 근데 짭들이 따는 저는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여요. 짭들이 따기라는 거는 10만 평도 짭들이 따기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10평, 20평, 30평짜리 짭들이 따기는 아니고 10만 평이 되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만드는데 다 만들고 10만 평이 남으면 그게 짭들이 따기예요. 한 60만 평 정도 하다가 끝에 한 끝에야 10만 평 남은 게 그건 골프장에서 짭들이 따기라고 해요. 자, 일반 단독주택에서 보통 한 4, 50평짜리 집을 짓는데 한 20평 남았다. 그 끝에서 집을 다 이렇게 남은 거면 그 짭들이다. 또 이런 테헤란도 지역에서 뭐 보통 한 3, 400평 이상 돼야 되는데 한 100여 평 되면 이것도 이쪽 동네에서는 짭들이다. 그래서 짭들이 따는 개념은 상대적이다. 그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계획 같죠. 계획.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아까운 그런 것들 보고 짭들이 땅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짭들이 땅, 이 짭들이 땅은 뭐냐고 어떻게 보면 전혀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역으로 잘 활용을 하면 기존에 있는 땅보다 더 훨씬 나을 수 있는 땅이 나올 수 있어요.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짭들이 땅은 결국 상당히 고도의 어떻게 보면 기법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기법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그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차별화 전략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하고 대단한 것들을
96년도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공동주택 개념이죠. 호마다 별도로 구분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70평적으로 했다. 물론 딱 됐다는 아닌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집을 지으면 전부 다 팔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땅 가짜리 한 20년 이상 갖고 있는데 아무 효과가 나오지 않았어. 이걸 어떤 기회를 좀 잡아달라.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그 기회를 잡아놨는데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설계는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는데 방법을 찾는 데에 따라 있습니다. 땅은 좋아요. 이 땅인데 이게 80평. 약간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져가지고서 좀 고대가 있죠. 좀 내려가는 게 한 10도 정도, 10도, 15도 정도 언덕이 져가지고서 이 주변을 지금 닫았어요. 근데 전부 단독주택이 아니고 평수가 여기가 전부 한 70평 정도의 거의 법무단지라 그래가지고요. 양천구 목동에 있습니다.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이거 한 80평, 70평 이런 식으로 잘라갖고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앉아보니까 그 연립주택이라고, 연립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을 해갖고서 무슨 빌라야 하고서 다 전화하는데 그 가지가 아주 때가 다 껴있어요. 결국 뭐냐면 분양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기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걸 주변에 한번 싹 훑어보니까 그거 외에는 질 게 없어요. 거기다가 뭐 특별하게 무슨 상가를 질 수도 없고 진짜 그러면 집거풀이 질 수 없는데 여기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이 건축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건축사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많이 해봤는데 의뢰를 하고 해봤는데 열이면 열을 똑같은 그 땅을 갖고서 설계를 떼을 때 열이면 열 거의 다 틀려요. 나오는 열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구조도 틀리고 다 틀려요. 왜냐하면 전부 다 기본적인 법 그 안에서 또 응용하기에 따른해서 효과를 덜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한번 건축사분으로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설계를 한번 한쪽에 맡기면 그게 곧 전부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방법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많이 차이 날 때는 2배 정도의 용적률이 차이 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실전에서 허가를 낼 때 실전에서 법률사항을 벗어나서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합법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벌칙적으로 가고. 그래서 그 면적이 2배 이상 들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그 반을 쓸 수도 있어요. 결국 땅을 가진 소유자는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 설계하는 것도 다양하게 받아서 비교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도 실전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를 결국 다세대로 지금 줘야 되는데 분양은 분명히 안 돼요. 그래서 분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다세대 준다면 4층을 줍니다. 오히려 4층. 4층이 넘어가면 아파트가 되고요. 5층이 되버리면. 그리고 반지하. 여기까지 오면 5층이 되버려요. 반지하에 2층, 오히려 4층. 근데 짓는 평수는 200평 이하입니다. 다세대는. 이 공동주택 개념이지만 200평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4층에다 이것을 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80평이니까 반 정도 짓고서 40평 정도 되는 거에 반 잘라야지. 10가구가 나와요, 10가구가. 딱, 이 다세대 짓는다 그러면. 10가구를 나올 때 이제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저는 건축사하고 거기 현장을 가봤지만, 제일 먼저 계획을 잡았던 거는, 카피라이터, 광고 기획하는 친구를 해보았어요. 자, 여기다가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이름을 좀 멋지게 한번 적어달라. 아니, 설계도 하는데 무슨 이름을 짓냐. 애 낳기 전에 이름 짓는 게 더 나아. 이름을 먼저 짓자. 그 네이밍이 나와요. 네이밍 작업을 먼저 시켰습니다. 왜냐? 이름에 따라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뭐 좋은 빌라, 영광 빌라, 이런 이름 필요 없다. 뭔가 좀 샘플하고 느낌이 확 나오고 고급스러운 이름을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이름 먼저 받았습니다. 설계 나오기 전에 이름부터 만들어. 생명을 먼저 땄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 많이 나왔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외국말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무슨 빌 나가는 게 전부 한국말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한번 처음 나온 게 레미안이라고 한자로 써놓은 게 있죠. 올랩자에다가 아름다운 글자에 라면을 많이 땄습니다. 삼성에 사는 거예요. 레미안. 그것도 어디 들어보면 외국말 같이. 근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는 게 17개 동을 갖고 와서 잘 정리됐어요. 정리해서 하나 딱 보니까 네가 선택을 한번 해봐. 당신이 졌으니까. 희한하게 헬로윈 별로 하냐고. 아이 헬로윈 별로 하다고 그러고 말씀 이상해요. 별로 근데 자꾸 얘기해버려요. 별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태리말이래요. 벨로가 이태리말로 정교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정교한 뜻이 있어야 되니까 정교한 원탁의 집을 짓는다 이런 뜻. 그래서 이 B자가 들어가면 다 이름이 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B자 베네토, 베네치아, 벨지움. 사실 B자만 들어가면 뭔가 좀 고급스러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벨베르트도 있죠. 그래. 그래서 요거를 제가 먼저 축구청에다가 상호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동할 때는 무조건 그것부터 해봐야 되니까. 그거 안 되면 나중에 뜯겨요. 제가 먼저 번에 뭔가 CTV라고 한번 시켰다가 다 뜯겼잖아요. 선정이가 그거 무슨 회사에서 CTV라고 해갖고서 스컨 해갖고서 다 뜯어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름 내고는 이웃이 축구청에다가 실질적으로 변리사한테 주면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한 40만원 정도 나가요. 40만원, 50만원. 그거 무조건 만들어놔요. 그래서 벨로는 제 이름으로 있어요. 자, 시청하라고. 할 게 없대. 바로 시청을 하고서 건축사를 같이 상의했습니다. 이 이름에 맞는 설정이다. 그게 그림이 막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름에 맞게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했죠. 이게 원석은 마치 벨로라는 뜻이 정교한 글이다. 이게 이태리풍이다. 그림을 멋있게 그려왔더라고요. 또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름을 만들고 설계를 맞춰놓으니까 제대로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5개인데 한지하는 지금 이래요. 옆에서 온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땅이 이렇게 언덕까지니까 이렇게 묻혀버려요. 그러면 이 뒷집은 완전히 땅속에 들어가면 지하실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10가구 이상 저쪽에 내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10가구가 넘어버리면 10가구 이상이 되면 10가구까지 포함해서 이상이 되면 도시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구청 안에서.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9가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축제가 하나는 만들어요. 아니면 이걸 다른 거로 빼자. 그래서 9개를 만들자. 수도로 9개를 했어요. 9개를 내면서 요거를 뭐로 했나 그러면 누가 수고는 이거 통째로 지하실에 크게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놓겠고 그래서 요거를 별도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빼버렸어요. 자, 이게 딱 그랬다니 제발 빈법입니다. 9가구에 2평 정도, 2평 조금 넘게 주면 됩니다. 집으로. 그러면 살을 때 이런 계획이 나와요. 집 하나 사면 집 하나 사줘요. 이건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공용. 그러면 이 금액은 제일 비싼 금액을 받아요. 집으로 받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장면적 18평 이하로 만듭니다. 18평 이상이 되면 세금이 많아요. 저장면적. 그래서 아파트 보호는 저장면적 18평 이하가 이상이라고 따져요.
그리고 25.7평 이하냐 이상이냐. 이게 60제곱미터나 85제곱미터. 그래서 선이 나올 때 항상 33평, 34평, 35평 형도 84.9제곱미터입니다. 85를 넘지가 않아요. 그게 국립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18평 이하로 만들었는데 40평이니까 반가니까 계단평 못 빼고 하니까 18평 정도 일부러 만들어버려요. 18평. 그래야지 나중에 등록세 취득세 가압이 나요. 세제 혜택 받아요. 자, 그래서 그런 평수에 각 호수마다 2평 정도씩 하면서 소화시켜갖고서 그 장사를 올려버리면 되겠거든요. 대신 어떤 걸 생기냐고 지금 이 18평은 집이 좁습니다. 방은 3개 다 뽑아야지만은 뭐 행사하려고 그러면 4일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행사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이 집이. 여기에서 생일잔치든 무슨 하여튼 뭘 하든 뭘 잔치를 하는 거는 여기서 다 쓸 수 있게 공용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좋더라고요. 실제 2평 배봐야 1000만원 더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근데 이걸 만들어 쓸 수가 있고 여기다 공부방만 만들어주면 아이들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 노래방 기계 있잖아요. 그거 입체하시니까 하나 갖다 이건 노래방이 되버리더라고요. 노래방.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거 100% 다 나왔어요. 100% 다. 아주 순간에 이름이 멋있다. 그리고 집 하나 하면 하나 더 준다.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개를 얼마나 되냐 그러죠. 낮에는 아주머니들 가고요. 그럼 몸좀 치는 거예요. 물론 뭐 크죠. 밤에는 남편들이 돼지고기 한 번씩 사고 들어와. 여기서 하고. 아니 똘똘 뭉쳐갖고 반상을 하지 말래 해. 노래 자랑하고 뭐하고.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요거는 확대를 할게요. 확대해서 이 집에 집집마다 사물함을 이게 저희 옛날 집 보면 오시래 그랬죠. 오시래. 다 창고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뭐 한쪽을 해서 9개를 만들었어요. 1m 50에 2m 8 만들어 놓으면 어디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키 하나씩 다 줬어요. 잡동사리는 다 들어갑니다. 쳐다서 몇 개 딱 해주는 자, 이거 줘, 집 하나 더 줘. 하니까는 홍보 딱 매장을 다 나오거든요. 그때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 몇 년 동안 안 나가는데 재밌게 받았어요. 왜? 일이 멋있잖아요. 별로예요. 그래서 이 우체부들이 그 집은 나와요. 별로예요. 특이해가지고서. 그리고 집도 좀 멋있게 설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분양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플러스 된다고? 쭉 뒷다 보면 이 옥상이 나와요. 그렇죠? 옥상도 이제 확대되면 이렇게 됩니다. 옥상 중간에 보통 그 물때가 올라가죠? 물때가 한쪽으로 채가 내려갑니다. 여기 나오면 이 공간은 비공간이죠. 이게 40평이에요. 옥상병원 한 35평 돼. 저런 데는 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홍보를 했겠습니다. 체력달러입니다. 아령하고 몇 개 하나 갔다 오면 체력달러잖아요. 맞지? 옥상에서 하루도 없고 하니까. 요즘 덥죠? 바닷가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의자 같은 거 뒤로 누는 거 뭐라 그래? 비치 뭐라 그래요? 비치 의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거 두 개 갖다 오니까 썬텐장이 되더라고요. 하루 쳐다보고서. 그리고 이 골프는요, 멀리 쳐갖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서 구멍에 한 마리 잘 집어넣으면 비행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퍼트하고 요거 갖다 놓고서 골프 연습해요. 그리고 바베큐 할 수 있는 거 거머 두 개 갖다 놓으면 5만원씩 하나요? 두 개 왔더니 바베큐잖아. 자, 이렇게 그냥 이름을 딱 붙여놓고 다니다. 그랬더니 아파트에도 없는 게 여기다 들어있어요. 아파트에도 없는 게 이 안에 보면 집 하나 사면 하나 더 주지. 노래방도 있지. 공부방도 있지. 연회장도 있지. 뭐, 단련장, 서텐장, 바베큐장. 밤에 되면 뭐가 돼요? 천문대까지인데 이게 꽃게가. 고기를 넣어서 먹어보면요. 옆집에서 뭐라고 하루 쓰지 않나. 타고 날아버리니까. 이게 또 언덕이잖아요, 언덕. 자, 죽어도 안 파지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 죽어도 안 파지는 것이었는데,
이름부터 바꿔서 하나씩 만들어 여기까지 왔더니 아파트가 얼마에? 제일 비싸요. 아파트로 안 가도 되겠다. 거기 가면 원래 옆집에 사람은 잘 몰라요. 아파트라고. 아주 실수없이 자기 집이니까 들어가다 보면 만나. 그리고 짜요, 돈을. 언제 우리 제사 있다. 언제 누구 생일이다. 뭐다 뭐다 짜가지고 이쪽으로 딱 짜가지고서 맞춰서 해요. 그리고 오늘은 9집에 한 명씩만 하나씩 준다고 하면 매일 무슨 먹어. 침사지. 한 사람이 저희가 돼지고기 한 대여섯 개 사다 먹으면 그냥 대충 먹습니다. 쌈 싸다 놓고 먹으면 그 위에서 뭐 하고라 하면요. 소주 몇 병 갖다 놓으면 그냥 그 하루 꺼져요. 자, 이렇게 해서 파란 방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질 때 건축사한테 일방적으로 알아서 해달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주변에 옆에 보면서 뭐라도 하나 주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그 집에 대한 본인 그 집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 그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 들어가요.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이름 하나는 정확히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 몇 번씩 하면서 나름대로 수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돼? 그냥 놔두면 이게 가운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리에 쓸 수 없어요. 쓸 수 있는 용도로 애초에 설계를 하면 공사비는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공사비. 더 들어가긴 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90년대에 성공한 적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고 했죠, 다가구주택. 원룸. 한참 바람 불었죠, 95년도부터. 원룸. 여기, 서교동이에요. 서교동에 또 97년도에, 96년 말에, 요거 짓고 나니까, 그 집을 져달라고 하나 왔어요. 가스 입장 제가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한 600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앉아서 딱 그림 다 나와요. 사무실에 하면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원룸을 만들어라. 제가 봐서 원룸은 그때 갈참이야, 갈참. 이제 뭐냐, 끝물이라는 소리, 끝물. 다 팔아먹고 이제 다 죽어 들어갈 때 원룸을 해달래요. 지금 시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지금 오래됐으니까 지금 줘야겠어요. 그런데 미니 2층짜리 집이었어요. 미니 2층. 한 25년 됐는데 거의 허물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도, 평소에 한 82평. 거의 비슷해요. 근데 도로가 400m밖에 안 돼요. 앞에서 400m. 근데 거기는 그 주인이 살고 싶다. 이게 새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원룸은 위에 제일 꼭대기가 주인이 삽니다, 보통. 그리고 반자 1층, 1층, 2층은 원룸을 해야 돼요.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개념이에요. 이것도 200평 이하로 줘야 돼요. 미만으로. 이하로. 그래서 그런데 집수가 2, 3층 지하 1층. 그러니까 맥시멈 4층이 안 돼요. 지하까지 포함해서. 대신 다가구는 조금 인접거리 이런 것들이 좀 가깝기 때문에 완화됐기 때문에 다가구는 보통 많이 줍니다. 그 주변에 딱 불러봤더니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원룸이라고 생긴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 나요. 세면 석고부대 갖다 놓고 드라이비트 한참 유행됐대. 그걸 쭉 보고서 내가 그러면 요것도 색다르게 만들겠다 해서 제가 설계를 떴는데 이름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배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여기 평지입니다. 반지하 2층하고 나오는 데는 밑에 5개 4개 원룸이 13개가 나와요. 의외로 주인이 살고. 근데 이쪽에서 세를 줘야 되는 겁니다. 세를. 임대를 무조건 줘야 되는데 그 옆에 빈 원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저 제일 먼저 우리 광고 기획 쓰고요. 그래서 여기는 홍대다. 지금
이쪽 주변에는 조금 예술적인 게 들어가야 된다. 너무 튀어도 안 된다. 맞추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림은 모든 색채는 네가 다 맞춰. 처음부터 바깥에 내벽부터 색깔부터 내부까지 다 맞춰. 그래서 차별화가 확실하게 돼.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맞게끔 앞서 이제 드라이브 가면서 얘가 칠 때 슈퍼 컬러로 일단 했어요. 바깥에는 흰색 계통에 여기 회색 하고 섞어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갈 때는 딱 하나의 차별화된 게 색깔입니다. 색깔. 이거 색깔을 보자보세요. 색채가 색채가 보자보세요. 보통 아파트하고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때문에 문 열어보면 파란 거만 회색이면 회색, 미생이면 미생 다 똑같아요. 배포 101, 102 이것뿐이 없어요. 문자 색깔 나와고 전부 빠지면서 파란보라도 전부 다 쓰기거든. 아이고 이게 유치원이었는데 유치원이거든. 그래서 대신 그냥 빨간, 노란, 파란 이건 아니고 색깔을 섞어야 돼. 그래서 요즘 유행 그때도 이게 파스텔 톤으로 해요. 파스텔 톤은 전 색깔이 한번 몰라요. 색깔 몇 개 섞은 게 파스텔 톤이라며. 누리끼리, 붉은죽, 이런 게 파스텔 톤이라며. 이 색을 몇 개 섞어서 나오는 색. 별도 색깔이 있다. 그 색깔을 맞추려고 그러면 벽체 전부 다를 흰색으로 다 하면 이 색깔 다 맞아야 돼. 벽체는, 천장이 보면 흰색 계통으로 싹 칠하면 이 색깔 다 맞아야 돼. 그래서, 14개의 색깔을 다 바꾸려고 했더니, 칠하는 양반이 못 맨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지정을 해줘라, 잠깐. 그래서, 어떻게 14개를 만드냐고 그러더라고요. 머리에서 만들어가요. 5개면 그런 거다 5개 만들어요. 네, 문장이에요. 지금, 진짜. 101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색깔로. 이거를 색깔을 5개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부터 파란불을 만들면 위에는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거꾸로. 파랑, 노랑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으면 다, 색깔 다 틀리게 보여요. 그죠? 5개만 틀리면 나머지 다 틀려집니다. 뒤집어 놓으면. 5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어떤 현상이 오래된가 하거든요. 이게 촌스럽지 않습니다. 파스텔 톤. 그냥 빨간, 노랑, 파랑은 유철 색깔이에요. 근데 이걸 몇 개 섞어갖고 만드는 색깔은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배라는 양반을 불렀어요. 도배를 여기가 붉은죽죽이면 붉은죽죽에 맞는 도배를 알아야 돼요. 아래가. 네, 색깔이 같이 있어 들어가야 돼요. 한 톤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 안에 도배를 두 가지로 해라. 도배하는 사람이 안 한대. 왜? 한 색깔 한 차 갖고 와서 한꺼번에 싹 바르고 가야지.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못하게 못해 돈도 주면 합니다. 30% 더 준다.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돈만 더 주면 다 합니다. 30% 더 준다니까요. 차를 2차 갖고 왔어요. 요만큼씩 다 따로 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인한테 됐어요. 같은 색깔이 싫어하죠? 붉은죽죽에 내부에 맞아야 됩니다. 이 색깔. 이 색깔 보고 들어가면 아는 색깔이 맞아야 돼. 그 톤으로. 그것도 2색깔로. 벽하고 천장하고 틀리게.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줄을 섰어요. 색깔 보고 꼭 가버렸어요. 그 주인한테 너 절대 저는 그랬어요. 너 절대 나중에 너 색깔 요거 도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딴 색깔 아니면 그대로 사진 찍어놔요. 그러면서 그 색깔을 쓰면 유사한 색깔로 그대로 도배를 해요. 이건 전문가가 그리는 거예요. 색채 배워요. 지금도 빈관 색깔 여기 딱 색깔 하나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결국은 뭐예요? 남은 몸 파란 거죠, 저는 파란 거.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뭐냐면 집어지야 그 2층에 노릇끼리 한 개 내 방이야. 그러면 내가 노릇끼리 한 게 하나뿐이 없거든. 절대 딴 집을 불안 두드리긴 하네. 근데 우리 보통 아파트 보면 색깔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번호를 봐야 돼. 눈 쪽 가물가물 하면 글씨가 잘 안 보여. 그 옆집 두드리게 돼 있어요. 색깔 다 똑같아가지고. 요런 정도의 조금의 변화만 주더라도
사람들의 선택권에서 그게 떠버리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원룸을 딴데 다 안 나가도 이거는 서로 줄을 서 가지고서 일이 일할 때마다 해서 점차가 만들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지뢰 안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갖고 들어가요. 네. 신경을 많이 쓴 집이라는 게 느끼하고, 그러니까 안에도 함부로 낙서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뭐, 저는 색채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거, 뭐 구조야 거의 비슷합니다. 원룸 구조나 뭐 거의 거기서 거기지 뭐. 조금 더 차별화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건설회사 추진한 게 있는데, 아파트 같은 거를 뭐 일반적으로 요즘 보면은 뭐예요? 사이버 아파트니 뭐 한평 슈아 아파트니 뭐 말만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먼저 아파트 건설회사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뭔가 좀 바꿔라. 돈은 덜 들어가도 덜 들어가도 오히려 더 들어갔다. 근데 이 친구들이 꼭 설계를 다 해갖고 저한테 와요. 그럼 그거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설계 하기 전에 와라, 나. 니네가 그림 다 그려놓고 못 파는 걸 왜 나보고 파라 그래. 애초에 시작부터 계획이 맞아 들어가야지 끝에 그냥 마케팅 기획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파트 질 때 요즘 오래 산다면 최고 좋아하는 거 아니냐. 밑에 수맥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동판 한번 깔아봐. 아파트 있으시죠. 그러면 건덕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맥 4단 아파트. 이게 일사신문에 나와있어. 그래서 동판 대판 안 갑니다, 그거. 얇은 거 또 깔아보는데, 그게 뭐, 실제적으로 써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거는 이유 불문합니다, 역시. 남들은 안 깔았으니까 깐 게 나. 맞죠? 자, 구입하는 거야. 얇은 거, 아주. 경장 같은 거. 아니면 알루미늄 판이 제가 안 돼요. 수맥을 상당 부분 차단을 합니다. 수맥판이 옆으로 퍼치거든요. 옛날 왕궁이 임금이 사는 방은 도판 깔았습니다. 뭔지 모르고 깔았어요. 그 깔으면 덜 받아요. 다 막지는 못해도 한 10, 80%는 이제 상식했대요. 이게 전자판자사거든요. 우리 지나가면 나오는 파가 그 수맥파라 그래요. 그게 동판에 되면 동판은 전도체 아닙니까? 판이니까 퍼쳐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올라올 때 적어져요. 그래서 컴퓨터 할 때 전자판 나오는 게 불만 아닙니까? 불만. 무슨 소인장 같다고 나와가지고 또 수분이니까 숫자한 겁니다. 보이시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도 듣고 따라가. 아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맨날 집 안에 이 내력벽이라 있어 이런 것도 이 두드려 부시고는 안 되는 벽이 있어요. 힘을 받는 벽. 그거는 콘크리트를 하고 비내력벽이라고 해요. 방 칸칸이 나가는 건 비내력벽이 닫았습니다. 힘을 안 받아요. 보통 벽돌답니다. 벽돌 대신에 황토 벽돌하고 싸봐라. 돈 다 들어가는데. 그거 얼마나 나가죠, 그거. 황토 벽돌 싸놓으면. 그 거기다가 일단은 이 황토는 붕거 말고 찍은 거 있어요. 찍은 거는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있죠. 요즘도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붕거는 안 좋습니다. 붕거는 황토 부족이 있는 거를 찍은 게 있어요. 찍은 거는 뚝 빨아들이고. 그 옛날 우리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간단하게 얘기해서 초가집이에요. 거기에 유기질 재료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면 지팡이 들어가고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냄새도 구수해서. 그리고 여기가 너무 건조하면 이 습기가 빠져나와서 이게 자동 습도 조절을 합니다. 벽지를 지금 나이로 실크 넣지 말고 실크 넣지 물이 내려와요. 그런 것들은 자연수도 있어요. 나뭇잎, 쪼개서 만들고. 그걸 붙여놓으면 그냥 숨을 쉬어요. 자, 집은 사람과 같이 호흡하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는 같이 호흡하는 게 없죠? 자, 그건 그 아이디어 아니냐, 이게. 그랬더니 얼마 전에 96년도에 그 강의를 건설을 했더니 무슨 건설인가에서 황토방을 만들었죠. 그때 와서 그 들은 친구가 길이 빠졌어. 상당히 잘했다. 그때 그 아파트 많이 팔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막 그게 갈라진다 뭐 한다 그러는데 흙만 깔아보면 안 되겠어요. 결국 세면 타고 선거지는데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황토. 그러면 이왕이면 도움과 홍상이라고 같은 데라고 여기 들어가면 5년 더 산다라면 실제가 아직은 내가 여기 가게 돼 있어요. 기분상이라고. 이게 어떻게 맞추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깊이 나간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저거 하면서 새롭게 떠나올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집을 그냥 실제대로 들어가 사는 그 자체가 앞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멋모르고 그냥 저쪽에 있던 거 이쪽에 있는 거 분양시키는 거 들어가서 그냥 대충 살고 뭐 판다 이런 개념만 잡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원칙 집을 본다 그러면은 옛날에도 자기 집을 맞추는 건 자기하고 사주하고 맞췄어요. 사주하고. 집 방향에서 모두 다 맞췄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주에 맞추는 아파트를 제가 할 겁니다. 그 사람 사주에 맞춰서 아파트 만들어요. 다 다르다. 그건 뭐냐고. 그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지금 한방에서 이 사람 몸이 차. 몸이 더 그랬어. 몸이 차면 불이 많은 사람이야. 몸이 더면 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몸이 찬 사람한테는 찬물을 주면 안 돼요. 찬 사람은 더운 거로 막아줘야 되고 뜨거운 사람은 찬 거로 막아줘야 돼요. 찬 거로 막아줘야 돼요. 그 개념에서 보면 색깔이 나옵니다. 찬 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색깔은 원래 본 색깔이 흑색깔이에요. 까만 색깔. 빠따스 저기 뜨거운 몸이 뜨거운 이 심장이 불이라고 봐요. 그 오행으로 본다고. 이거 열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붉은 색깔이에요. 자기가 상생해 줄 수 있는 색깔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집에 맞추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색깔이도 그 사람에 따라 맞춰줘야 되는 앞으로 집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맞췄어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자동차 색깔도 어떤 걸 가져갑니다. 아마 이제 한방에서 맥주 부분은 뭐 태양인, 태음인, 뭐 수음인, 소양인 나오죠. 사주에 다 나오는 겁니다. 학생에서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게 이전에는 뭔가 모르게 나가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없어졌는데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는 자연 친화적 뭐 이런 게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아파트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가 언뜻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지만 그 색깔이 자기를 설명해주는 색깔이에요. 40%는 색깔 다 나와요. 여러분들도 저도 교회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한다지만 그 미신으로 보지만 그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어떤 색을 어떤 그 방향을 타고 나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집이 자기가 여기 들어가서 진짜 승리해주느냐 거꾸로 그거 아니죠. 이 사람 못 가면 3년 동안 서울 와야 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진짜 인생의 반 이상 사는 집을 살 때 지금같이 무작위가 줄 서가지고 사서 하는 건 이제 아니다. 그럼 과도기적인 기간 한 20년 정도 이 아파트 2세대에 생겼던 거지.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다시 제대로 잡혀 들어가요. 제가 조금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데 그런 것까지도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따뜻한 개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집을 져야 된다. 무슨 건물을 져야 된다. 이런 개념을 보통 갖고 있는데 저는 개발하지 않는 게 개발이다 하는 것 논리도 있습니다. 땅 그대로 갖다 놓는 자체가 개발이다. 꼭 실제로 건축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땅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지라고 그럽니다. 져야지 누가 떨어져. 무조건 져야 돼. 그러니까 그건 물어보나만 해. 본인이 판단해. 본인. 건축업자한테 땅 갖고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집 지으면 무조건 돈 벌어. 상가 지으면 무조건 돈 벌어. 여기다 뭘 하면, 뭘 해야지, 어떤 일을 벌려야지 돈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하게 만들어줘. 그게 아니고. 따뜻한 땅도 잘 주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여건에 맞춰서 주차장을 해도 따뜻하게 개발해준다고 주차장? 말씀만 막아놓으면 돼요. 주차장. 그 싣고 가면 바로 돈 나와. 그게 개발이에요. 그 위에서 비 안 맞게 하려고 그러면 뭐 창이나 쳐주면 돼.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하는 건 아니야. 제일 처음부터 개발 논의는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걸 갖고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갖고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또 내가 돈을 투자해가지고서 투입을 해갖고서 거기다 반대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수지 분석을 해보면 그냥 갖고서 하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한 달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평당 250에서 300만 원 받아요. 근데 집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집 잘못 지으면요 10년 감수한다고 생각해요. 10년. 옆집 사람하고 연주되고 사돈권 뭐 그냥 끌려다니고 아주 동네 방네 생기는 거 생각 다 들어와 손 내밀어 나와요. 요즘은 많이 죽었어요. 예전에 집 한 번 지려면 뭐 30몇 개 50몇 개 줘야지 봉투 줘야지 한다는 요즘 많이 죽었어요. 자, 그렇게 내 돈 들어가고 내 집 들어가고 해가지고서 수익이 역으로 빚을 지는 사람을 이제 많이 봤어요. 보통 개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집을 질 때 건축업자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집을 져주고 돈이 없어요. 집 지자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집 져서 직접 이 집 저놓고 내가 빼가세요. 직접 빼가. 그러면은 당신은 왜 새집 사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 져가지고 이제는 200평을 졌다. 250만원 집을 하면 5억 들어가는 겁니다. 멀쩡하게 내가 있는 집에 살면 조금 부차하지만은 조금 비세는 거 조금 막고 해서 좀 얼마 들으면 돼도 사는데, 편하게 사는데, 집을 뜯어지는 순간에, 돈이 시지는 거 관계없어요. 돈이 시지는 순간에 빚쟁이 되어요. 그 집 땅까지 날아갑니다. 땅까지. 10명이면 반수 이상은 날아가더라. 안 짓는 게 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든 돈을 빼가다 안 되면, 담보를 잡아 빼고 돈을 빼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집 져준다고 부담받죠. 그러니까 집 져주고서 일반 빼주다 안 되면 담보 잡아서 빼가요. 그건 뭐냐면 집주인은 식당도 아니야 이제. 빚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나는 그리고 세를 주는 건 전부 다 빚지는 겁니다. 세 주는 건. 예를 들어서 5억 투자해갖고서 전세보증금 5억 나온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5억 나오면 안 짓는 게 낫지. 이거 집을 자꾸 죽어서 가는데. 그죠? 그래서 그 계산은, 건축이 개발했다 그래갖고 잘못해갖고, 세에 들어올 사람 많어, 못 들어올 사람 많어. 내 돈을 갖고서, 내 돈 5억 갖고서, 내 집 집게다 짓고서, 그 다음에 월세가 받는 돈은 떨어지는 거예요. 내 돈 없이, 남의 돈 갖고 집 들어가고서, 건축행위를 해가지고서, 거기 한번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집을 저한테도 그냥 가지라는 게 많아요. 개발도 그냥 가기래.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저는 빚쟁이가 돼요. 그 느낌이 맞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땅이 날아가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개발은 잘못 개발하면 빚쟁이가 되버렸다고. 그래서 계산은 철저하게 도화지 2개만 갖다 놓으면 적으면 돼요. 플러스 때 마이너스 딱 적어놓고 들어갈 수입비 나올 금액 딱 적어서 1시간만 딱 적어놓으면 딱 답 나와요. 그래서 남이 집 져주는 것도 별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개발은 안 하는 것도 개발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개발은 있는 그대로 갖고 돈 버는 게 최고예요. 있는 그대로 갖고 하다보다 포장마차 할 때 세를 주든 천막 치고서 장사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전거 보관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본격으로 한번 짓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는 상장보험 편에 대항해서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 자꾸 새집 갖고 싶어 하고 한 대신에 사람은 징그러워요. 여기 터지지 저기 터지지 그러면 막 그 땜빵 하다가 징그러워지는데 근데 그게 편해. 그때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개발은 일자필 땅에 서 있는 거를 거의 그대로 가서 활용을 해서 조금 보강, 이게 리모델링이다. 최소한의 비용을 걸어갖고서 최대의 효과를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하면은
그쪽을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든 건축 경영을 하든 뭐라든 간에 몇몇 가운데 아는 사람이라고 주지 말아요. 아는 사람 매주되고 객관적으로 특히 집주실 때 아는 사람은 꼭 집어넣어 꼭 매주됩니다. 아니 여기 아마 10명 아마 9명을 매주세요. 뭘 빼먹었느니 뭐 했느니 뭐 돈 안 줬느니 꼭 절대 아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친척이든 뭐든 객관적으로 딱 공정표 딱 갖다 놓고 지방서 딱 갖다 놓고 공신 딱 해서 거기에 맞게끔 본인이 하지 말고 건축사를 딱 의뢰시켜서 갑니다 시키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돈은 공정별이 주면 됩니다. 이런 제가 이제 건축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워낙 많이 봤어요. 집겨놓고서 망하신 거 워낙 많이 봐서 그때 다 똑같이 이 구도도 한다. 내가 늦었나? 내가 미쳤나? 그때 뭐가 쉬웠지. 이런 얘기 하더니 말. 그거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또 빚을 더 진 게 있어. 그래서 주변까지 거덜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 지금 현재는 맞아야 돼. 그때는 그 상황이 안 맞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간에 요즘 건물들이 이지 빨라. 법적이 막 빠르고. 지금 저기 한국 밴딩 한번 제가 조중건 옛날 대한항공 부회장이시죠. 지금 그만두셨죠? 7년 넘가? 96년도에 그만두셨죠. 양반이 조중근 씨 동생이죠.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서 그걸 정리를 한 것이더라고요. 정리를. 그래서 연창동 쪽에, 김천동 쪽에 있는 땅을 대한항공 7년 구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땅이 한 5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일동에 땅 땅인데 이것이 어떻게 기회를 잡아달라고 기회를 잡았는데 이 양반이 아주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워낙 안 가본 데가 몇 개 없대요. 전 세계에서. 다 다녀봐. 근데 워낙 공개 많으니까 제가 그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줄 테니까 하여튼 어떤 간에 이거 밥 먹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한 9달 동안 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뜻한 아이디어를 갖다 낸 게 그 양반한테 어떻게 시킨 게 뭐냐고 첫 번째가 그 양반 귀신이에요. 첫 번째가 어떻게 시킨 게 이름부터 고르셔 했어요. 여기 놀려버렸어요. 야, 이름부터 나 친구들 전부 다 그림부터 갖고 왔는데 사실은 이름부터 이름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은 되게 허탈합니다. 그래서 막 써놓고서 그라프에서라는 걸 따서 이게 뭐냐? 그래도 호텔 합성어다. 멋있대, 그라프. 남자 같아. 그러니까 이름을 그라타를 했다는 거지, 그라타. 우선 한 10몇 개를 갖다 적어놓고선 그레이스 좀 다 집어놨는데 선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라타. 그냥 선정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 건물이 웅장히 나와요. 근데 내용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설계를 하면서 이런 1층에 모든 은행을 놓습니다. 제가 그때 설계를 그때 1층은 없애버려. 완전. 그럼 돈 50배네. 돈 50배. 그래서 등천은 여기가 여기가 이제 공항이죠? 등천은 살피자는 데 있어요. 여기 좀 되어 있는데. 화재를 딱 잡아서 되겠어요. 자, 그 주변으로 활용한 겁니다. 여기서 거리가 대개보면 공항에서 나오면은 호텔에 가려면 저 강남 이쪽으로 오든지 강북으로 넘어서 가야 돼요. 여기서 거리가 딱 15분이면 10분, 15분이면 공항까지 가요. 입지적인 여건이 여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공항 전문 오피스를 만든 거예요. 공항 전문. 그래서 공항 전문 오피스를 만들 그 주변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공항 전문으로 만들어서 정확으로 싹 다 했죠. 공항에 관련된 업종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더니 350개입니다.
공항하고 밥 먹고 사는 게. 뭐 택배부터 시작해서 뭐 짐 싸주는 거, 뭐 해주는 거, 뭐 여행사, 다 한 350개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계를 쭉 해보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만 딱 붙더라도 모자라. 그러면 최고급을 만들어, 꼭. 그리고 호피스텔 개념, 호텔 개념을 만들어. 그때 목동에 현대건설이 4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목동의 오피스텔. 600에 분양을 해요. 96년에 600만 원 대단한 겁니다. 600만 원에 분양을 해요. 전부 다 컴퓨터가라고. 그리고 1층 없어요. 1층 그냥 로비라운드. 딱 커피숍 같은 거를 요만큼 정도. 얼굴 앉으면 뒤통만 보이네. 오픈시켜봐. 그래가지고 은행은 2층에 줘라. 근데 저는 은행 주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1층 줘라, 2층 줘라. 어차피 하나뿐이 안 주니까 그거는 똑같이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을 1층에 주면 4시 반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건물이 은행 때문에 이 건물을 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이 1층에 은행 준 게 그 건물이 자꾸 죽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잠가버려요. 4시 반에 문 잠가버려요. 일요일 안 열어. 토요일 1시 반이면 문 내려버려요. 그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중 기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잠가버리면 기가 막히거든요. 은행은 저 그때 1층에 딱 보이고서 뛰어서 2층에 에스컬레이터 딱 해서 문 열면 금액은 똑같이 받아요. 그렇죠? 하나뿐이 안 되니까. 1층 금액 똑같이 받아요. 자, 그래서 땅 이렇게 호텔식을 꾸며냈다. 그리고 쌍들이 기가 막혔어. 그렇게 해서. 금액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딱 설계를 했더니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병 같은 거 보니까 안 가봤는데 이거 분명히 이게 거네. 안 가봤는데. 그리고 컨셉이 뭐가 들어가냐. 공항 타켓이 좋아. 공항 타켓이. 너무 좋아. 그리고 거기다가 셔틀버스 2대를 그거 5천만 원 한 대만. 한 대 5천만 원 되죠? 25인승이면 2대가 타고 개 돌리는 거야. 관리면서 받으면 되는 거야. 계속 공항은 지천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1층에 그 모든 컴퓨터 시스템 같은 건 1층에 비즈니스 룸시스템 쫙 만들어 모든 데를 다 하게 만들어. 공항 전문 쪽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딱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다 떨어지는 게 내가 한번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7억 6천이가 되더라고요.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축부도 먹었어요. 그래서 딱 찍었으니까. 근데 운이 없으니까요. 96년대 본인이 사연자라고 그때가 7월, 6월달에 오셔서 제가 8월달에 만들어서 그다가 딱 찍는데 이 양반 부장만 되셔가지고 하와이에 지고 계시는데 한 번 여기 딱 오면은 2시간이 다 가시는 거예요.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11시 반에 약속을 했어요. 11시 반에 딱 갔더니 사람이 줄이 쫙 서 있어요. 저자만 들어가고. 11시 반에 저거 만나고 제가 한 10분 얘기를 했다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니까 보라스 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점심에 먹으면서 오케이 딱 찍으면서 나 공항 가야 된다 해서 다음엔 밤이 올 때마다 이 양반도 이러면서 한 그런 분인데 딱 2시간이 있더구만 2시간. 근데 그때 96년대에 맞아요. 뭐가 터졌냐고 그러면 수사사건 터졌어요. 수사사건 터졌죠. 그래갖고 재벌 회장이면 회장 맞아야 들어갔어. 대한민국 회장 뚫렸어요. 이 양반 도망가 버렸어요. 그 쫄아가 미안하다. 2천만 원 벌리더라고. 내가 하는 거야. 2천만 원 벌렸어. 자, 이거 나중에 족구하자. 친구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만들지 못했지만, 자, 그때 그런 안에 은행을 지금 민지겠다는 건 뭐예요? 은행을. 지금이야 당연히 은행이 있지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이제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떤 건물에서 은행을 주면 문 잠궈버립니다. 절대 그 건물은 그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은행이 주인은 아니에요. 그럼 저 집은 문 2층에 넘치게 하더라면 문 잠그면 지가 나가든지 말든지. 그래 앞에는 문이 열려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중개기 선도하자 말이죠. 한 1층에 두고 갖고서 앞에 보통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가 문을 잠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은 이제는요 큰 거 안 들어옵니다. 저 뒤에 집으로 관계없어요. 그러면 지 혼자 문 닫고 가든지 말든지 하고 그 가만히도 몰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좋죠. 은행이 1층에 있으면 1층에 대문을 막고 있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주가 은행이 되어버려요. 근데 은행이 왜 수준도 힘이 있습니까? 힘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은행이 빚이 120조래요. 또 부실세 거래요. 또 시트가 덧들어도 140조래요. 그러니까 이 IMF가 100조 갖다 벌던 게,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 맞죠? 또 그래? 140조랬죠. 자꾸 이자가 불어요. 이자가. 100조만 쉽게 해서 한 달에 2조씩 분다는 얘기예요. 여기 12%면, 맞죠? 그러니까 100조에서 한 달 1년에 12조 부르는 거예요, 12조가. 계속 여태까지 퍼진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많이 들어있죠? 네? 한 20 몇 %나 떨어진 걸 봤는데. 이게 내가 묻히는 거예요, 내가. 이 기반 자체가 안 돼버려요. 자꾸 이제 한심 운전하면 돌파죠. 운전하면 돌파죠. 계속 거기 설명하다가 맨날 비슷하다. 계속 그런 게 이거. 대한민국 주식. 주식은 대충 하지 마세요. 주식. 절대 주식은, 큰 친구들만 먹게. 장난 다시, 과거에다 제일 장난치는 거예요. 제일만 다 빼먹지. 절대 여러분들 돈 안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돈을 보면 그렇게 눈이 돌아가요. 자, 여기다가 더 추가시킵니다. 자, 1층을 이렇게 만들자. 자, 이름을 그라텔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입니다, 이거 오피스텔. 그래갖고 이제 25평 정도 지금 기본하고 가변형으로 만들었어요. 50평 필요하면 한마디 안 해주면 돼. 그럼 50평이 되고. 75평 필요하면 한마디 2개 빼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10대 한 10평 야채에 가변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5평짜리가 주로 많이 들어오니까는 거기 들어와서 할 사람들은 밥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사무실에서 밥 해먹어 라면 끓여먹으면 저도 지금 여기서 라면 먹고 왔는데 내가 되나요? 라면 끓여먹으면 그러면 저기 이 복도가 계십니다. 여기 계단 있겠죠? 그렇죠? 부산 계단? 이쪽 옆에 끝에다가 주방 하나 만들어, 주방 하나 만들어. 공동주방. 그래가지고 떼세이지하고 위에 저거 한기 후드 다 만들어주고 그거 딱 한 3평, 3평, 4평만 만들어주면은 이 안에서 안 해먹어도 돼. 거기서 물 다 나오고 라면을 끓여먹든 식당 하나 갔다 오고 밥 먹든지 말든지 하고 만들어줘. 뭐를 한 층마다 만들어도 너무 많으니까 겹친이 하나씩 만들어줘. 겹친이 하나씩. 한 번씩 걸어오라면 돼. 그리고 빨래대요. 이 오피스텔이면 원래 그 주거 개념도 있어요. 빨래 된다 그러면 이것도 겹친이 하나씩. 그냥 코인 집어넣고 하는 거 있어요. 500원 집어넣는가 1000원 집어넣는가 그래요. 빨래 해주는 거. 그럼 기계 두 개만 하다 놓으면 돼. 그거는 내가 한 것도 없어. 누가 입찰해 갖고 들어오라고 나도 들어왔거든. 자, 그렇게 하면 안에 환경까지도 해자키지 따르는데 이걸로 보세요.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그래요? 어디 생각하면 연관하면서 나온 거지. 냄새 안 나요. 자꾸 이제 고급으로 만들려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빼려니까 이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에는 이게 일반화돼요. 참 만들어 놓고 배울 수가 없거든. 거기는 무조건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당연히 공동주방 가서 밥을 뭐 포도로 다 빼라고. 그건 공동상가 나가고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건 이거 하고 이 은행 빼는 거 하고 기류를 만드는 거 하고 공항 개념으로 딱 만들어버리고 호텔버스 2개 만든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한다. 해서 오케이 했던 거예요. 딴 때 계산했던 게 2배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 순간에 지금 이미 그게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뭐, 처음 생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공항 개념에서 다 갔거든. 그리고 외국 사람들 여기 와서 여기 타고 넘어갈 거 없이 이 안에 아주 멋지게 시설 만들어주면 큰 호텔을 벙커하게 만들어주면 딴 데 가려주고 여기 오라 그러지. 그쵸? 공항 가서. 외국적인 배웅할 거 뭐 따졌어요. 항상 도와버려요. 택시 탈 것도 없어. 택시 타고 공항에서 택시 타면요. 강 안 넘어가면 맞아주고. 강 안 넘어가면 맞아주고요. 2배 준다고 해야 돼. 이거 자기 호텔까지 바로 그냥 리무진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전화 받으세요. 그런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아이디어가. 살 때 새로운 내가 지금 한 거보다 좀 편하게 할 게 뭐냐, 요거만 따라서 그 개념으로 잡아준다 그러면은, 개발 방향은 다 나옵니다. 제가 조그만 것부터 제가 3개를 좀 만들어서 제가 해드렸는데요. 자, 저기 지방에서, 수도권 쪽에서 제가 하나 미안한 마음 좀 하나 있던 게, 97년도, 96년도 말부터 제가 동아일보에 전원 카페라고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원 카페를 제가 8번인가 연재를, 한 달에 한 번씩 8번인가 연재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수도권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거를 가르쳐줬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셔서 되는데, 이제 텔레비 나가고 뭐 나오고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전원 카페라고 그러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싹 전원 카페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다 망했지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빨리 변할지 몰라. 하나 참 이쁘고 참 노 부부께서 저한테 제가 가서 포천 서울면에서 직접 줬어, 직접. 집이 뜯겼으네. 직접 줬어요, 직접. 야, 이거 대단하시더라고요. 소비금 다 갖다 놓고서 모두 다 이 집이 건축업자들이 지금은 빠져빠져합니다. 올라내자 기계집이에요. 근데 그게 멋있더라고. 이게 더 멋있다. 그리고 차하고 그런 거 하시는데, 참 보니까 그냥 차 갖다 놓고서 공무원 하다 형태도 혼자 이거 6개월, 8개월 걸렸다 집어왔는데, 되게 재밌었대요. 돌도 직접 사다 갖다 놓고서, 세면트가 놓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밥 먹고, 한 번 하고 밥 먹고 가져내는 게. 그래서, 기본 이제 빼다가서 못 만드니까, 큰 거만 이제 자르는 거 이런 거만 인구 몇만 쓰고, 나머지 지켜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상태. 근데 그런 저런 카페가 왜 이렇게 다섯 번 나오면 지금 다시 이제 치명적으로 만든 게, 아예 저자가 완전 거다. 그게 저기 양평 이런 데로 난리 났었죠. 그때 텔레비 나오다. 다 망해올 때는 못해요. 이게 한 2년이 안 걸렸어요, 이제. 제 생각에 3개월 만에 간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신탕집도 그냥 저런 카페로 바뀌더라고요. 보신원 저런 카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어떨 때 뭐가 된다 그러면 제가 겁나요, 얘기를. 잘못해버리면 특히 매스컴이 굉장히 셉니다. 한 번 때려 돈 벌다 소리 나오면요, 전부 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유행 너무 많이 쫓아가지 마시고, 그런 지방 쪽에 있는 거는, 물론 전원 카페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보면 됩니다. 내가 전원주택이다. 전원주택으로 혼자 30대 있으면 적정하니까는 사람도 좀 만날 겸 하나 팔아갖고서 유집 좀 이런 개념만 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이걸 사업으로 늘려가지고 그냥 500평 사업해서 막 뜯어지기 시작하면 진짜가 망해버려요. 진짜가 그게 다 묻어가버려요. 그래서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살았어요. 내가 집진 사람, 내가 직접 감주, 이런 거 직접 감아가지고서 놓고서 오는 사람,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주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본전만 나오면. 근데 솔직히 더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주변에만, 수도권 주변에 딱 갖고 있으면, 거기에 작은 거 세다 콩쿨 들여가지고서 멋지게 의리의리한 게 아니냐. 그냥 좀 뭔가 뭐 빠진 듯한 느낌 나는. 그리고 옛날 사람 느낌 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개발이지. 예를 들어서 테헤란연주에 개발한다 그러면요. 여기 초가집 만들면 이거 좋아요. 이 테헤란연주에. 초가집 저러면요. 이거 밥집을 하든 뭐 하든 이 테헤란연주에 초가집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 좋아요. 그리고서 1년에 한 번씩 지붕 이형 가르기 시작하면 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반대로 가는 게 반대로. 테헤란 쪽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짓는 게 아니고 초가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를 몇 개 갖다가 대장 파박 퍼가지고서 끓여줘요. 그거 주면서 다시 익더면 끝나네. 그런 개념을 갖고, 근데 저기 시골 쪽, 수도권 쪽에다가 다 짓는 걸 보세요.
성인으로 그냥 해서 파다가 들었어. 파다가. 그건 아니에요. 저런 카페가 보면은 완전 야옥집이야, 야옥집. 이거 아니에요. 통나무랑 막 같이 쓸어 마시고 이것도 아니에요. 또 누구는 뭐 피죽, 껍데기 갖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뭔가 그쪽에, 그쪽 지역에 맞는 재료, 그 지역이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 저런주택 앞으로는 관심이 많이 가질 텐데, 저런주택 중에서 제일 못된 지역은 뭐냐면 통나무집입니다. 저런주택이. 그것도 캘리포니아산, 아니면 저 캐나다산, 아니, 절대 아닙니다. 소유식 갖다 놓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왜 아니냐면요, 우리나라가 추가추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나무가 안 맞아요. 추가추가 한 번 들어가면 비틀립니다. 우리는 40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말이에요, 이 나라. 그럼 플러스만 해서 70도죠. 여기에 맞는 우리나라 나무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시기에.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버텨요. 근데 캐나다 거가 자기 도리는 추운 데는 여름에서 비틀리고, 더운 데 있는 마스로만 겨울에 비틀려버려요. 안 맞아요, 저쪽이라고. 근데 그런 걸 갖고서 뭐 통나무지 멋있는 열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여기 이목 시험장에 이런 데서 그 간벌레하고 떼나파는 거 있어요. 간벌레 갖고서 이렇게 나무 간벌레 게 많아요. 나무 우리나라 나무 많습니다. 시너스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진짜 송진수 진행 냄새 나오고 나무 같은 색깔 나오고 고세도 있고 그러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요. 여름에 사는 사람은 여름 곳 써야 되고요. 겨울에 사는 사람은 겨울 곳 써야 되는데 우리 추가수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보세요. 나무 자재를. 그래서 그런 거 자재 뭐 요새 뭐 통나무인지 뭐 통나무 350이지 뭐니 그런 거저지도 하지 마요. 그건 절대 속에 보면 제일 거 수치로 폼들어가고 모두라고 껍데기만 요 그리고 속심이라 그래. 심. 그러면 거기가 심입니다. 심. 심 아니죠? 속에 묻은 거. 깎기 심으로. 아니 절대. 거기다가 헬드 칠하고 뭐 하는데 그 바깥에서 봐도 이상해. 우리가 봐도 둥글둥글둥글 해가지고 생기란 말이야.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자재 같은 걸 잘 보실 때 될 수 있으면 지금 그래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의 소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소재를 제일 좋아해요. 왜? 본능적으로 가게 있어. 본능적으로. 일단 될 수 있으면 큰 내가 구조 봤는데 할 수 없는데 그거 아니고 한 상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집을 짓든 뭘 하든 했을 때 부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하나를 깨서 갖다 어느 집에 하나 깨서 집을 만들면 되더라고. 하나이 저기 그 사다가 깨지고 아니면 도자기 깨는데 그 2천 장원이 깨니까 하도 많아요. 그걸 따라 팔먹더라. 그걸 한 대서 갖고 와서 그거 아니면 그냥 항아리 같은 것도 소품도 될 수 있으면은 위압 빨리지 않은 거. 흙항아리 있죠. 흙냄새 펄펄합니다. 그런 게 소품이지. 거기에 번질번질하고 저기 중국에서 수입해온 거 뭐 중국 도사하고 그림으로 산소하고는 안 맞아요. 응? 계림에 있는 풍경은 안 맞아 우리하고. 우리 이제 설악산이나 지하산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거의도 그랬겠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몇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따뜻한 땅 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하고 자기의 본인의 아이디어 그리고 주변에 그 상태는 그거예요. 가져가지 않는 거지. 내가 이거는 내가 이 정도면 굉장히 편하겠다 할 정도의 그 기획만 들어가면 남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저야 뭐 한일로 많이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내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자꾸 물어보시면 자꾸 장점이 나와요. 하나씩 해서 그걸 정리해서 계산 두드려가지고 지어서 남느냐 안 짓는 게 남느냐 진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최소한 못 돼도 본전은 돼야 된다 하는 개념 안 되면 망하는 개념은 절대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컨설팅을 해줘도 10개면 3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컨설팅 보고서하고요. 하지 말라. 돈 주고서 얼마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당신 한번 망하는데 하지 말라고 컨설팅 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아무리 머리 절차도 시켜만 망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3년 있다 다시 와요. 3년 있다 다시 와요. 자, 그런 개념. 여러분들도, 3년 있다 다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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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있다 다
그런 철저한 개념을 잡고서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어떤 컨설팅 보고서를 많이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대개 보면은, 이 건축업자, 이런 쪽에서는 뭐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하면 넘어간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가 들어가 있어요. 잘 되면. 잘 안 되면. 잘 안 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잘 안 되면은, 하자. 안 되실 때 어떤 방법이 나오십니까? 안 되면 망한다? 하지 말아요. 잘 되면 흥한다? 아니면 그때 고사하게 나지. 지금 안 되면 망한다는 게 들어만. 그래서 안 돼도 본전은 돼야 돼. 그 개념을 놓고서 하면 그때 건축사 개발했을 때도 그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안 돼도 본전. 그리고 본인만 믿어요, 본인만. 그 사람 얘기 습관적으로 거 책임져주는 사람으로. 오늘 이제 그 스타트에서 몇 개 정도는 좀 새로운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이번 주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더운데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